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돌돌이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미스테리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목부터 좀 특이한 것들이 저한테 좀 많았거든요, 이분 이야기가. 네, 그래서 4가지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옴니버스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돌돌이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너무 긴장돼가지고. 네, 긴장 많이 되죠. 그래도 네. 이게 막상 조금 시간 금방 지나잖아요. 그러면 별거 없어요. 네. 정말 그냥 통화예요, 통화. 네. 네, 그냥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신다는 상상을 그냥 한번 아예 안 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가 더 잘 나올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한 4가지 정도 되고 옴니버스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미스테리한 것도 있고 소름 끼치는 것도 있고, 그렇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긴장 좀 푸시고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집니다. 기리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각각 분리된 에피소드 몇 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제일 먼저 이상한 이웃집부터 시작할게요. 네. 아마 들으시다가 왜 제목이 이상한 이웃집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이상한 이웃집? 네. 네. 일단 먼저 옆집에서 이사를 오고 나서부터 좀 이상한 일들이 계속 시작이 되는데 그게 좀 되게 사소한 일들로 시작이 돼요. 그냥 처음에 좀 사소한 일은 몇 주 뒤에 늦은 저녁에 밥을 먹다가 집에서 좀 향내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동시에 강아지가 또 짖기 시작하고 그 옆집 벽을 향해서 계속 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또 그 동시에 여자 2명이 대화를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게 조금 이상한 게 대화는 대화인데 테이프 감는 듯한 소리가 나요. 이렇게 끼리릭 끼리릭 이렇게 하는 소리가 나요. 분명 좀 웃고 떠드는 소리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비웃는 소리 같기도 한데 그런 테이프 감는 소리면서 대화 소리가 나니까 좀 이상하다 싶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좀 약간 찝찝했던 점이 그 전날에 엄마가 거실을 나오는데 여자 둘이서 집을 기어다니는 듯한 모습을 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엄마 좀 피곤했네. 엄마 좀 피곤했다. 일이 좀 많이 힘들지 하고 그냥 넘어갔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아니면은 그 다음 날 밤이었는데 제가 그때 돌비 라디오를 듣고 있었어요, 밤에. 바람직해요. 근데 계속 듣고 있었는데 좀 기분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냥 뭔가 제 혼자 있는 느낌은 안 들었어요. 그냥 좀 뭔가 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때 강아지가 침대 끄트머리에서 창문을 보고 막 뭔가 계속 정면을 주시하면서 뭔가 겁에 질려 있어요. 뭔가 자신감 있게 막 왈왈 이렇게 짖는 게 아니라 그냥 웡 이렇게만 계속 짖는 거예요. 그래서 또 왜 이래 이러면서 제가 강아지 등을 토닥거리려고 이렇게 갔는데 그 순간에 강아지가 갑자기 샥 하면서 뒤로 뒷걸음질을 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정면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강아지가 원래 무서우면 이렇게 뒤를 보면서 저한테 와야 되는데 그냥 앞에 뭔가 정면을 계속 주시하면서 그 상태로 계속 뒷걸음질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뭐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어갔었어요. 이제 그 이상한 이웃집 본론으로 들어갈 건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런 일들이 시작하게 된 거는 이분들이 이사를 오면서부터였었어요. 네. 근데 제가 밖을 나가니까 엘리베이터 처음 본 사람들이 좀 많이 계신 거예요. 옆집 사람들이. 이사를 오셨나 보다 하고 제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근데 째려보시는 거예요. 그 중년 부부께서.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 혹시 인사가 또 싫으신 분이 또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 괜찮았는데 제가 인사를 하고 나면 계속 멀뚱히 저를 자꾸 무표정으로 쳐다보세요. 근데 이거를 그냥 저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부모님이랑 그때 당시 결혼 전이었던 오빠한테 물어보니까 저희 가족 모두에게 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 옆집이 좀 이상해요. 왜냐면은 제가 본 것만 해도 중년 노부부가 사는 것 같았고 그 다음에 자녀들 2명 정도? 그리고 할머니, 그리고 할머니 옆에 있던 좀 어린 손녀? 그리고 삼촌? 그리고 이모? 고모? 막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러니까 제가 이 명칭은 그냥 제가 추측한 거예요. 삼촌이나 이모는. 예. 그래서 정말 대가족이 사는가 보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집이 넓었어요? 아니요. 정말 그만큼 수용할 공간이 없어요. 그냥 작은 아파트였거든요. 그리고 좀 이상한 점이 보통 전화를 하실 때, 집에서 전화를 받으실 때 보통은 그냥 이게 집에서 전화가 오면은 자기 문방을 닫고 이렇게 전화를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항상 이렇게 밖에서 통화를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들으려고 그분 통화를 들은 게 아니라 그 현관 쪽이랑 제 방이 너무 가까워가지고 그런 식으로 막 항상 밖에서 통화를 하세요. 그리고 또 마스크통이 그 집 앞에 항상 있었는데 그 마스크통 앞에 마스크는 여기다 두세요 이런 말이 적혀 있는 거예요. 네. 가족끼리 저렇게 예의를 차린다고? 약간 이런 느낌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가정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려니 하긴 했었는데 또 어느 날에 또 대가족이 뭔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그분들이 뭔가 대화도 따로 노는 것 같고 또 제가 들어가니까 갑자기 조용해져요. 거기서 딱 할머니랑 그리고 그 옆에 어떤 어린 여자의 손녀인가 그런 아이가 있었는데 딱 그분들만 저한테 막 환하게 인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구나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어느 날에 이 집 앞에 제 강아지 간식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놓고 간 강아지 간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근데 옆집이 그냥 우리 강아지 예쁘게 보셔가지고 그냥 두셨나 보다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좀 너무 순진했는데 그 간식을 그냥 탁 뜯고 강아지 그 밥통에다가 이렇게 강아지 추르 같은 거였거든요. 그걸 이렇게 짜서 넣었었어요. 그런데 강아지 사료통에 추르를 넣으니까 갑자기 뭔가 머리를 딱 스치고 지나가는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저 사람들이 이사를 온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이사를 온 적이 없을 텐데 이런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보통 제가 산책을 2번을 해요. 아침이랑 오후 이렇게 2번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사를 오면은 보통 엘리베이터 보호 천막 같은 거를 이렇게 붙이잖아요. 가구가 들어오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가구가 들어왔다거나 그 또 엘리베이터 보호 천막이 붙었다거나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사람도 몸만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게 좀 특이하잖아요. 대가족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저게 말이 되나 싶다가 그리고 제가 초반에 뭐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40대 어떤 여성분이었는데 제 옆집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이모인가 싶어서 그냥 있다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근데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해도 좀 너무 좀 떨리는데 그 이모분께 저도 모르게 혹시 여성분 2명이 사시나요?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이모분께서 원래 웃고 계시다가 갑자기 약간 오히려 정색 아니면 예의를 더 갖춘다고 해야 되나? 저한테 갑자기 왜 그러시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무례를 좀 끼친 것 같아서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무마하려고 했는데, 저를 이렇게 딱 붙잡으시더니, 아니, 아시는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이러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맞다. 아까 그 강아지 간식은 어쨌든 전량 폐기를 다 했고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어느 날에 그 아주머니께서, 옆집 아주머니께서 엄청 환한 표정으로 되게 기쁜 표정으로 초인종을 누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한테 뭘 주겠대요. 근데 양손 가득 쇼핑백을 2개를 엄청 가득하게 들고 너무 낑낑대면서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면서 제가 요즘 내가 좀 힘들어가지고 미쳤었나 보다 이렇게 착한 사람인데 저한테 뭘 주려고 하는, 뭔가 먹을 거를 주려고 하는 되게 착한 사람인데 내가 요즘 좀 힘들어서 더 선량한 사람들을 의심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아주머니께서 2손 가득 그거를 저한테 딱 건네세요. 맛있게 드세요 이러면서. 그래서 저가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쇼핑백을 연 순간 제가 그분들에게 가졌던 잠시나마 좋았던 감정이 사라지게 되는데, 보니까 전부 다 썩은 감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썩은 감자를 다 보고서는 제가 너무 놀랐는데, 근데 다행히 그 후로 이사를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사를 갔을 때도 희한하게 그 엘리베이터 뭐 보호막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몸만 나가셨어요. 예. 그래서 그냥 좀 검색을 해봤어요. 저랑 좀 비슷한 사연이 있나, 뭐 가구 없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나. 그런데 보니까 어떤 분께서 5B로 추측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가구도 뭔가 없고,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뭐 예배당처럼만 쓰이는 그런 곳이 아닐까 싶은 그런 추측들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이거 어떤 종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유명한 종교인데, 그 종교가 정말 제 집 근처에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혹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그러고 어쨌든 그분들이 이사 간 후에 좀 몇 가지 변화가 생겼는데, 집에서 나는 향초 냄새가 없어졌고요. 예. 그리고 그 당시 좀 아프셨던 친척이 암에 걸리셨는데 완치가 되셨고, 그리고 딱 그 시점에 강아지가 너무 아파가지고 1차 병원에서 2차 병원으로 가라, 이런 CT를 찍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1차, 2차 병원에서는 강아지가 1년을 못 산다, 절대 기대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예. 근데 그분들이 이사 가시고 난 후에 완벽하게 완치된 건 아니지만은 그 후로부터도 3년 지난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런 사연이 있고요. 야, 그리고 이상한 이제 이웃이다 진짜. 야, 이런 일도 있구나. 오. 정말 특이한 사건이었어요. 네. 첫 번째는 이상한 이웃. 충분히 이상했고요. 정말 이상했던 이웃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제목이 될까요? 이것도 이상한 피부과인데요. 저한테 써주신 건 수상한 피부과. 그거 수상한 피부과. 네, 이건 수상한 걸로 가죠. 예. 수상한 피부과인데요. 네네. 이번 이야기는 좀 상대적으로는 가벼운 이야기예요. 네. 근데 제가 결말이 사실 약해가지고. 괜찮아요. 편하게 하세요. 결말이 좀 이상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거는 또 10년도 더 지난 일인데, 제가 그때 당시 지금도 그런데 아토피가 있어요. 아토피가 있는데 보통 이제 학창 시절에는 막 여드름 하나라도 좀 예민한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피부과를 엄마랑 같이 가야겠다 하고 바닷가 근처에 있는 피부과를 찾아서 들어가게 됐어요. 돌비님은 혹시 피부과 인테리어 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병원 화이트. 인테리어 하면은? 밝은 거. 그쵸? 아니면 좀 뭐 고급진 느낌? 그죠. 그리고 네. 위생적인 느낌을 그렇죠. 항상 어필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도 너무 다른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뭔가 전체적으로 다크우드 톤이에요, 일단. 그리고 엄청 오래된 앤틱 가구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막 먼지나 보이는 엄청난 큰 거울 옆에 마론 인형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얼굴 동글동글하고 통통한 인형 있잖아요. 머리에 레이스 달고 드레스를 입은 그런 옛날 인형이 거울 옆에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었어요. 마치 무슨 중세시대에서나 볼 법한 이상한 인테리어? 이상한 건 아니고 피부과에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인테리어였어요. 그리고 엄청 희한하게 옛날에 뭔가 중국 이런 데 보면 희한하게 엄청나게 가파른 계단 있잖아. 엄청 불편한 계단. 오. 뭔가 오르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계단이 있었는데 그거를 난간을 잡고 엄마랑 막 힘들게 올라갔어요. 너무 불편하고 좋고 어쨌든 이렇게 올라갔는데 앞에 정면으로 보는데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 등 뒤로 그 계단을 등지고 있는데 바로 앞에 무슨 약간 취조실처럼 책상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의사가 중간에 있고 양옆에 간호사가 계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문을 열고 뭔가 진료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계단을 올라가니까 그냥 그렇게 책상만 덩그러니고 의사랑 간호사 두 분이 계신 거예요. 네. 그런데 또 뭔가 의사는 너무 의사 같지 않은 의사였고 간호사는 너무 간호사 같지 않은 간호사였어요. 의사는 뭔가 이모도 뭔가 번지르르한 게 뭔가 홍콩에서 주식할 것 같은 그런 인상이었고 예. 간호사 2명이 양옆에 서 있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입으신 게 간호사복이라고 하면은 너무 간호사분들에게 신뢰가 되는 복장인데 간호사 코스프레 하는 그런 옷처럼 간호복처럼 따라 하는데 미니스커트에 새빨간 립스틱을 두 분 다 하고 계셨어요. 아, 좀 많이 노출이 심한? 네, 너무 이상했는데 그리고 더 이상한 거는 제가 어린 나이에도 느껴질 만큼 그 간호사와 의사의 뭔가 묘한 기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인들만 알 수 있는 그런 기류를 어린 저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눈빛이라던가 그런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 어쨌든 일단은 엄마랑 상담한다고 앉았는데 제가 여태 아토피로 여러 병원을 다녔는데 그래도 저가 전문가는 아닌데 여태 들은 뭐 의학적 지식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뭐 자기가 개발한 세계 최초로 개발한 무슨 의료 기계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 당시 물가로도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몇 천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에? 아니, 뭐 그거 한 번 하는데 왜 1,000만 원 달라고 그런다고요?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엄마랑 그냥 눈빛 교환을 하고 얘 다 맞는 말이라고 진짜 너무 똑똑하시다고 하면서 그냥 대충 그러고 나왔어요. 근데 좀 특이한 거는 저는 바닷가 근처에 그 부산 지역의 바닷가 근처의 피부과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다시 한번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그거 기억난다면서 그 이상한 피부과 간호사랑 의사 이상했던 피부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거 근데 바닷가 아니야. 완전 다른 도시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야?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정말 알 수가 없는데 저는 분명히 바닷가 옆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게 미스테리로 그냥 그렇게 끝나버려요. 그렇게 옮겨 다니는 건가? 그런 건가? 그러니까 다른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그 네네. 장소가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뭐 바닷가. 네네. 그러니까 확실히 기억나는 게 바닷가라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말씀하신 거는 다른 또 지역을 얘기한 거란 말이죠? 기억은 하시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아니, 잠깐만. 정말 네네. 뭐 디자인,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테리어는 뭐 의사 마음이에요. 그거는 자기가 자기 병원 하니까
그거야 뭐 자유고 개인 취향이 있다고 하겠지만 일단 몇 천만 원을 달라 그런 거 그게 좀 피부과를 아무리 뭐 해도 몇 천만 원이 나오나요? 나 그건 모르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나온 적이 없었어요. 박피 막 얼굴 다 뜯어내는 거 이런 것도 몇 천만 원 나오나요? 그거는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그 정도까지 나온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애초에. 금액부터도. 맞아요. 야, 또 이것도 수상한 피부과, 정말 미스테리한 한 피부과에 관련된 이야기였네요. 그리고 네. 세 번째 이야기는 두더지녀거든요. 제목이. 야, 오늘 미스테리하다 이거. 두더지녀? 네. 예. 이제 그거를 제가 당시 다니던 대학교에서 친구들끼리 그냥 두더지녀라고 이름을 붙였었어요. 만약에 남자면 두더지남 이렇게 붙였겠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시험 기간에 학교 도서관 화장실에 갔는데 마지막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옆 칸에 그냥 이렇게 문을 열었는데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예. 근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느낌이 싸해요. 근데 옆에 보니까 사람 팔이 보여요. 바닥에 사람 팔이 보여요. 옆 칸에, 마지막 칸에. 사람 팔이 보여서 그냥 누가 쓰러졌나? 이렇게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분이 휴대폰을 하시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거든요. 예? 이게 팔 근육이나 이런 걸 보면은 휴대폰 같은 걸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누워서 뭔가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 그때는 뭐 여잔지 남잔지 이런 걸 잘 모르는 상태니까. 근데 저는 너무 놀라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정말 몇 분 지났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그 상태로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근데 갑자기 그분이 제가 가만히 서 있으니까 좀 화가 나셨나 봐요. 네. 제가 뭔가 어떤 리액션이나 이런 거를 안 해서였던지 아니면 나가지 않아서였던지는 모르겠는데 화가 나셨는지 야 이씨 뭐뭐니 하면서 갑자기 화장실문을 쾅쾅쾅쾅쾅 이렇게 두드려요. 제 옆칸을. 그래서 일단은 제가 놀래가지고 일단 나왔는데 세면대에 어떤 여성분이 계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여성분은 제가 그런 줄 알고 저를 너무 무섭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냥 어쨌든 그러고 나서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도서관 직원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그분 맨날 마지막 칸에 화장실에 누워가지고 경비하시는 분께서 몇 번이나 출동을 하셨다고. 예. 근데 전혀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반포기 상태인데 그래도 계속 저희가 좀 이렇게 주의를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서 또 끝나면 좋은데 그때 이제 겨울이었고 오후 6시면은 대학교 정규 수업이 다 마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7시 이후로는 보통은 수업이 없는데 이제 시간외 강사나 아니면은 외부 강사라고 해서 추가 강의하는 거는 있어요. 간간히 있어가지고 그거를 어쨌든 외부 강의를 신청을 하고 기다리고 근데 원래 그 시간에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 시간에는 사람이 그냥 아예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근데 저희 학교 구조가 특이한 게 네모난 구조에 위아래 뭐 양옆으로 강의실이 이렇게 박혀 있고 그 중간에 중정이 있는 중정 정원 같은 게 있는 그런 특이한 구조인 학교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복도가 네모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층에 딱 올라가니까 뭔가 사람이 그날따라 되게 많아요. 사람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따라 진짜 사람이 많네 이 생각을 하고 벤치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거든요. 그 강의를 기다리려고. 근데 또 그 순간에도 사람이 계속 지나다니는 거를 봤어요. 계속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해서 와 진짜 오늘 특이하게 사람이 많다 이 생각을 했는데 아닌 거예요. 이게 뭔가 이상해요. 이제 제가 졸업 직전이고 그 강의실을 그 시간대는 되게 저희 학과 친구들만 이용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모르는 사람이 있을 리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계속 제가 사람이 많네 하고 봤던 게 한 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 복도를 한 명이 계속 돌고 있었던 거예요. 한 3, 40분 동안.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거를 눈치를 채고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그 두더진 여인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이게 눈을 안 마주쳐야 되잖아요, 보통은. 공포영화 보면 눈 마주치면 바로 죽잖아요. 근데 이게 궁금하잖아요. 왜 저러고 있는가. 그래서 눈을 딱 마주쳤는데 저를 째려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계속 그 시간 동안 계속 그 네모난 구조의 복도를 돌면서 저를 째려보면서 계속 그거를 반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한으로 계속 빙빙 돌면서. 근데 그분과의 인연은 여기서 끝나고 저는 일단은 여기선 졸업을 해요. 그런데 제 친구가 두더진 여를 만나게 되는데 친구가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밤에 혼자 남아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철저하게 문 단속도 다 하고 교실 문도 전부 다 닫아놓는 걸로 아는데 10년 전에는 학교가 거의 오픈이 다 되어 있어서 외부인도 다 막 올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는 그냥 도서관이나 이런데 보통 시험 기간에 도서관을 늦게까지 하잖아요. 근데 친구는 도서관이 좀 답답하고 싫어서 그냥 빈 강의실을 찾아 들어가서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네. 딱 두더진 여를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친구 그 순간에 뭐 됐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설마 나한테 뭐 해코지를 하겠어. 여기 다 트인 공간인데 이렇게 하고 2층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3층? 에이 설마 이러는데 4층으로 올라가는 순간 이제 따라온다는 게 거의 확실시가 된 거예요. 오. 근데 그 친구도 좀 특이한 게 돌아서 내려오면 되는데 그때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되었던지 그냥 5층 계단을 타고 그냥 갔대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보통 이제 강의실이 다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날따라 강의실 문이 다 닫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계단을 타고 두더진 여는 계속 오고 있어요. 계속 뒤에서 따라오는데 친구 딴에는 뭔가 너무 무서워서 정말 생사가 걸린 느낌이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게 그냥 도망을 갈까 했는데 도망가면 더 뛰어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러면 태어나게 해볼까 하는데 이미 태어날 수가 없어요. 거의 손은 달달달 떨고 있고 그래서 막 문을 여는데 다행히 문 하나가 딱 열렸어요. 강의실 하나가. 근데 그게 문이 위에서 잠그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책상을 타고 올라가서 위로 잠그는 그런 상가형 그런 문이 있잖아요. 강의실도 그런 거여가지고 책상을 타고 올라가서 문을 딱 잠궜대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학교가 전부 통유리예요. 그래서 막혀있는 공간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두더진 여가 막 달려오는 거야. 너무 신나가지고 뭔가 재밌는 거라도 구경하는 듯이 막 달려와요. 그래서 친구를 이렇게 가만히 통유리 사이로 이렇게 친구를 보면서 친구가 약간 무슨 동물원 원숭이 쳐다보듯이 친구를 계속 쳐다보더래요. 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뭔가 그때 완전 깜깜했었는데 불을 켜면 더 무서울 것 같더래요. 그냥 차라리 귀신이면은 그냥 불 켜면은 그냥 무적처럼 딱 귀신이 사라지고 막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사람이니까 불을 켜면 더 무서울 것 같아서 네.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그 두더진 여가 그냥 체구도 생각보다 작고 키도 좀 작은 편이라서 당연히 그분께서 강의실을 뭐 깨고 들어온다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때 그 상황만큼에서는 뭔가 그 여성분이 무소불위 권력자처럼 느껴지더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생사여탈권까지 뭔가 그분께 있는 그런 느낌이 잠시 들더래요. 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한 상태로 있었는데 본인 말로는 1시간이라고는 하는데 1시간 동안 그렇게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몇십 분이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그래도 다행히 그냥 가더래요. 근데 바로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기숙사도 바로 그 건물 옆에 붙어 있으니까 학교 건물 옆에 기숙사가 있으니까 기숙사에 있는 친구한테 좀 데리러 와달라 해가지고
친구가 그냥 설렁설렁 오더래요. 5층까지 이렇게 오더래요. 근데 또 친구가 눈치 없게 그냥 화장실만 한번 들리자. 야, 화장실만 한번 들리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자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친구가 그냥 막 둘러보는데 그 마지막 화장실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친구가 정말 막 깍 소리 지르면서 그냥 그 친구 신경 쓸 겨를도 없이 그냥 밑으로 뛰어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야기는 일단 여기서 끝나는데 제가 졸업을 해서 이 이후의 이야기는 더 듣지 못했는데 그 여성분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이 당시에 돌았다고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분명히 누군가가 뭐 이 사연을 보고 그러면 아 그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대학 커뮤니티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서도 정말 이야기가 많이 돌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 일이 어쨌든 있었고. 그러면 네. 궁금한 게 두더지녀라고 이름을 붙이셨잖아요. 네네. 두더지녀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화장실에 밑바닥에 붙어가지고 뭔가 계속 누워서 생활을 하시니까. 아, 누워 있어서. 네네. 아, 나는 또 두더지녀라고 해서 막 땅 파는 행동을 할 줄 알았어요. 아. 그냥 뭐 지렁이녀라고 해야 되나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누워만 있으니까. 아, 근데 화장실 바닥에 누워있는 행동 자체도 너무 일반적이지도 않고. 그쵸. 와, 희한한 사람들 많네 진짜. 마지막 이야기는 스타 무당이라는 제목이거든요. 이게 그때 당시에는 그분이 유튜브에서 꽤 유명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활동을 안 하셔서 제가 이 사연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 제가 그때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거든요. 지방 사람이라서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곧 이제 30이고 고민도 많고 직장 문제라든지 이사 문제 이런 게 너무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유명하다는 무당 그냥 유튜브에서 그냥 검색해서. 재미로 찾다가 너무 잘 맞추시는 듯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네. 그래서 사실은 입소문이 아니라 그냥 본인이 스스로 유명하다는 분을 찾아가게 된 거죠. 네. 그렇게 어쨌든 갔는데 그 당시에 제 옷차림이 평소에는 좀 되게 후줄근하게 입고 다녀요. 그냥 에코백에 추리닝 이런 식으로. 네. 뭐 20대야 좀 꿈이지만 30대 여성분은 좀 공감하실 텐데 화장하는 것도 이제 귀찮고 뭐 꽃 사는 것도 좀 귀찮고 약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딱 저를 처음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야, 너 돈 없지? 너 가난하지? 너 돈 한 푼도 없잖아? 이런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또 여기서 큰일 났다, 이거 잘못 왔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네. 그러냐면은 그래도 저가 좀 또래보다는 좀 돈을 잘 굴려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상태였어요. 오. 근데 그냥 자포자기로 그냥 돈 냈는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냥 10만 원짜리 상담 뭐 이야기 친구처럼 재밌게 한다는 식으로 그냥 하고자 이렇게 자포자기를 했어요. 예.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갑자기 저한테 야, 너 이게 말해도 되나? 나 그거 있잖아요. 아이를 떼는? 아, 그러니까 아이를 그렇게 중절 수술을 했냐? 네, 너 했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예. 전혀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이게 솔직히 너무 무례하잖아요. 처음 보는데 없는 일을 갖다가 계속 갖다 붙이시니까 그냥 뭔가 네. 하나만 걸려라 하면서 툭툭툭 치시는데 다 틀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 저는 그때 막 너무 바빠가지고 3년, 5년 동안 연애도 한 적이 없었어요. 네. 근데 뭔가 뭐 생기고 말고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뭐 그런 상태에서 근데 뭐 이런 식으로 한 거 보니까 이분이 제가 엄청 후줄근하게 입고 오니까 뭔가 겉모습으로 판단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은 뭐 좀 사연 많은 사람들이라거나 보통은 다른 사람한테 일반적으로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보통 무당들한테 가서 하시곤 하잖아요. 네. 물론 모든 무당이 막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네. 근데 보통 사람들이
남들한테 못하는 이야기를 무당한테 가서 할 텐데 당연히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그래도 좀 확률적으로는 많겠죠.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점점 너무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저희 집 상황이 아버지도 좀 그래도 성공을 하신 편인데 어머니께서 조금 더 약간 직업적으로 위치가 좀 높으신 편까지 이렇게 올라가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무당분이 아마 거기에 딱 꽂혔나 봐요. 얘는 어머니가 집안일을 다 관장하는구나, 이 말에 좀 꽂히셨나 봐요. 네. 갑자기 저를 보더니 하는 말이, 야, 너네 아버지 지금 지읒 생각하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 네. 죽으려고 해. 완전 죽고 싶대. 너희 아버지 완전 지금 죽으려고 해. 약간 이렇게 저한테 너무 겁을 주듯이. 미쳤구나. 미쳤네. 네. 네. 여기서 뭔가 누군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구슬해야 되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네. 근데 저는 또 이것도 아니다 싶은 게 저희 아버지께서 정말 낙천적인 분이세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 성공에 질투하지 않고 너무 제일 기뻐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분한테 저희 부모에 대한 악담을 들으니까 이거 조금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제가 웃은 건 아니고 이렇게 했었어요. 네. 저도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저도 모르게 너무 부모님까지 건드니까 할 수 있죠, 그렇게. 네. 그렇게 하니까 야, 웃어? 재밌어? 너는 이게 재밌지? 재밌니? 이러는 거예요. 예. 아마 제가 구슬을 안 한다고 하니까 좀 화가 나셨나 봐요. 예. 그러고 나서 그냥 좋게 그러고 그냥 나왔어요. 그래도 아빠가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빠한테 딱 급하게 전화해서 아빠 혹시 뭐 이러저런 이유로 혹시 뭐 그런 안 좋은 생각을 하시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냐 하니까 아니 나 지금 너무 행복한데 뭔 소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그 무당을 한번 검색을 해봤었어요. 그 당시에. 요즘에는 네. 후기가 좀 없던데 당시에 검색을 해보니까 항상 그렇게 얘기한대요. 뭐 너 극단적인 선택하려고 그래, 너 가난하지, 너 돈 없지, 약간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막 그렇게 모는 방식이래요. 네. 그리고 뭐 구슬 뭐 몇백만 원짜리를 권하더라, 이런 게 후기가 당시에는 많이 올라왔었고, 그분 거의 마지막 영상도 그냥 사기 무당 피하는 방법 이런 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을 피하는 방법,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런 거죠. 약간 그래서 혹시 좀 아무리 힘드시더라도 사람한테 의지하면은 거기서 이제 잘못될 수 있으니까 좀 이성적인 상태에서 뭐 무당을 가든 점을 가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공유 드려봤습니다. 야, 근데 일단은 그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네. 사람을 좀 몰아갔을 때 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다 네, 보이잖아요. 네. 자기 주체가 좀 없거나 주관적이지 네. 못한다거나 그랬을 때는 더 잘 휘둘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네, 뭐 맞아요. 여러 개 던지다가 하나 맞으면 이제 그걸로 하나 계속 몰아가면 되는 거니까.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솔직히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무속 쪽으로 그런 쪽을 다니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희 방송에. 하지만 네, 맞아요. 제가 이제 그런 거나 아니면 이제 돌돌이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셔도 당할 사람은 당하고 안 당할 사람은 안 당하더라고요. 어떻게 네, 그런 할 것 수 있는 같아요. 부분이 네.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오늘 이상한 시리즈. 진짜 이상하면서 정말 또 수상했던 4가지 이야기였는데, 오늘 돌돌이님 많이 긴장하셨겠지만 그래도 이야기 네. 끝까지 잘 마무리해 주셔서 정말 제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이상한 시리즈였어요. 근데 이게 뭐 정확히 엄청나게 극한적으로 무서운 이야기들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정말 뭔가 찝찝하면서 수상하면서 이상한 그런 느낌을 주는 이야기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돌이님의 이상한 시리즈.
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많을 거예요. 마지막 이제 무당분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하지만 뭐 그건 모든 건 다 여러분들의 선택이고요.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항상 더 심사숙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